그냥 아파트만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색을 누르면은 서울시에 있는 이렇게 아파트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봉천동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용이 47이에요. 조그맣죠? 요거 뭐 방이 2개 정도밖에 안 나오죠. 요거는 보면 요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보면 전용이 58이면 요건 24평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곱하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곱하기 0.3025를 곱하면, 잘 모르면 요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58.01 곱하기 0.3025 곱하기 한 1.3 정도? 왜냐면 주거 공유 면적 한 30%다 이렇게 하면 이게 몇 평이 이게 대략 나와요. 근데 정확한 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요거 상계주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낙찰받으면 큰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를 보면 상계주공단지가 아파트 대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보면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싸가지고 싸게 사면 해가지고 이 재건축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주공이고 아파트 전용 면적은 58.0하고 대지는 39.86인데 이 처분 방식은 압류성공매예요. 그리고 입찰 기간은 여기고, 그리고 입찰 방식은 채국가 방식은 이게 추천 방식이 있고 채국가 방식이 있거든요. 채국가 방식은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은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고 공매 담당자는 이 사람이라는 거. 1588-5311면 콜센터가 나오니까 이 공매 담당자를 바꿔달라면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 입찰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입찰 기간에만 입찰로 나왔다가 입찰이 아니면 없어져. 없어요. 지금 여기 공매 물건이잖아요. 이게 공매 물건이잖아요. 입찰 기간이 아니니까 입찰이 없죠. 이게 입찰 기간이면 입찰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입찰 들어가면 돼. 이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죠. 이 권리 분석을 하려면 이게 물건 세부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물건 세부 정보를 보면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입찰 유형이 나와요. 여기 V 체크되어 있는 게 있죠. 이 V 체크된 거는 공동 입찰도 가능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해도 되고, 대리 입찰도 가능하고, 차수리 매수인구도 가능하고, 2회 이상 입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2회 이상이 입찰이 가능하다는 거는 입찰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원 경매는 1회 이상 입찰을 하면 무효가 돼. 내가 똑같은 물건 2번 입찰하잖아? 그럼 무효가 돼, 전체가 다. 근데 공매는 이렇게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입찰서를 10번, 100번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보면 입찰 기간이 언제냐?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이니까 월, 화, 수 3일 동안, 월요일날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 입찰 기한이 주어진 이때까지 입찰서를 몇 번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입찰 보증까지 납부해야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납부하자면 전체가 무효가 되지만,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까지 납부했다, 그럼 유효한 것이 되죠. 근데 월요일날 내가 1억 5천에 이거를 월요일날 4억 6천에 입찰했어요. 가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한 6억 정도는 팔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억 6천에 입찰을 했는데, 화요일날 가만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죠. 꿈에서 나타나는 거, 산신령님이, 야,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 야, 2등이 4억 8천 썼더라. 그러니까 너 4억 8천 2백 써라. 산신령이 꿈에 딱 나타나.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내가 소설 쓴 거니까. 진짜 아니에요? 산신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4억 8천 2백을 쓰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쓴 거죠? 그럼 월요일날 4억 6천에 입찰 들어갔고, 화요일날 4억 8천 2백이요. 화요일날 또 잠을 자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또 산신령이 또 나왔네. 야, 그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화요일날 또 들어왔는데
4억 8,500이 썼다, 야. 너 4억 8,600 써라. 알겠습니다, 산진님.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4억 8,600에 입찰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입찰본이 나빠고. 월요일날도 입금하고, 화요일날도 입금하고, 수요일날도 입찰본 다, 그럼 3개가 다 유효해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만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낮은 가격으로 쓴 거는 다 다른 사람이 입찰서 들어와서 2순위, 3순위처럼 환급계좌에 자동으로 환급되는 거예요. 이거를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암리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등기부에 있는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아무개가 임차인이 있는데 2018년 8월 20일 확정받고 2003년 4월 18일 날 전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계속 살았다는 거죠. 얼마 이게? 한 15년 살았다는 거죠. 좀 냄새가 나긴 난다. 그러죠?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 보니까 2021년 12월 12호.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2018년 8월 20일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전액 배당만 받는다 그러면 낙찰자 인수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걸 구분하다 보면 이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암리산 국매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그랬죠. 말소 기준을 찾아라.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빠른 게 가압류다. 가압류인데 2021년 12월 10이다. 근데 이 사람은 임차인은 최 땡땡이죠. 이 사람은 1억 8,500인데 전입은 2003년 4월 18일이다. 근데 확정일자는 2018년 8월 20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15년씩 산 사람들은 좀 드문데 그래도 이렇게 그렇다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판 사람이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 법원 경매는 우리가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있어요. 공매는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어요. 그걸 어디 보냐? 이 공매에서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고 확인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눌러보면 이렇게 이 개찰 장소 밑에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오죠? 요거 이렇게 누르면 자, 암리재산 공매재산 명세인데 노원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번호는 2020년도에 공공하나, 물건은 하나라는 거, 공공하나. 물건이 2개면 공공하나, 공공이 이렇게 돼요. 물건이 3개면 001, 002, 0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매 공고일이 2020년 8월 30일이니까 이게 압류효력이요. 공매 공고 등기도 2020년 8월 30일 날 공매 공고도 당연히 돼 있고 공매 공고 즉시 공매 공고 등기를 촉탁 등기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는 현행 조사관이 조사한 거예요. 법원 경매에서는 집행관이 있어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가 제도가 있지만 공매에서는 집행관 제도는 없지만 현황 조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만 현황 조사관이 7명 있어. 그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이야. 이 현황 조사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본건은 임차인이 사용 중인 거로 탐문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나 이 관리비밀이나 여부 등은 공매 입찰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 보니까 전입되려면 해보니까 최아무개가 2003년 4월 18일로 전입신고돼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직접 배분요금 및 채권 신고를 했어요. 2000년 4월 18일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2.2 해가지고 보증금 1억 8,500인데 배분요구를 했어요. 근데 배분요구 종기가 언제냐? 10월 17일까지죠. 그 기간 내에 배분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입일자는 2003년 4월 18일이니까 이 사람의 대학력은 2003년 4월 19일 오전 0시요.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 맞춘 대학 요건 두 개를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새벽 0시에 대학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대학력은 2003년 4월 19일 새벽 0시에 대학력이 생겨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2018년 8월 22일 당일 주간에 발생하죠. 이 대학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는 당일 주간에 발생. 근데 이런 경우나 보면 확정일자를 몇 번 받았을 거예요. 계속 보증을 증액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말소기준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가압류 2020년 12월 가압류가 아니라 여기네요. 노원세무서가 2020년 2월 20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3년 4월 19일 오전 0시니까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그런데 여길 보니까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 갖고는 임차인이 확정일이 더 빠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매 같은 경우는 특별 우선 채권이 있어요. 배당에서는 이 특별 우선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게 뭐냐면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가 있고 2순위가 최우선 변제. 이 최우선 변제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 그리고 3순위가 당해세가 있죠. 당해세는 이제 국세 당해세가 있고 지금 한참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당해세예요. 지방세로서는 당해세로서는 재산세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임차인보다는 빠른 게 없지만 확정일자가 2018년 8월 20일이 제일 빠른 것 같지만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당해세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노구청이 100만 원 정도는 이 재산세 당해세 이게 100만 원 뭐 큰 의미 없죠? 그러면 일반 세금으로는 얼마가 있을 것이냐 보니까 서울시는 법정기일이 2020년이요. 당연히 늦죠? 이것도 늦고 이것도 늦고 이것도 다 늦어요. 다. 그리고 요거는 2019년이요. 근데 임차인은 2018년이죠. 이 법정일 갖고만 따지면 임차인보다 빠른 건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노원세무서에서는 국세 당해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라든가 또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면 요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특별우수 채권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거는 공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게 국세 당해세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배당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0순위가 공매 집행 비용이에요. 공매 집행 비용은 배당할 때 공매 집행 비용은 공매 그 매각 수수료가 3%예요. 공매는. 여기다가 우리가 감정평가도 하고 신문 공고도 하고 그러면 한 0.2%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 3.2%가 이제 공매 집행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낙찰 금액에 이 금액만큼은 이 공매 집행을 빼고 여기는 아까 같은 경우 당해세가 있었죠? 요게 0순위고 1순위가 아까 노원구청 재산세 100만 원 있잖아요. 이 당해세고 2순위가 국세 당해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3순위로는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세 당해세는 노원구청 100만 원이 뭐 그거야 뭐 생각하면 되지만 아까 같이 그 국세에서 이 부분을 이제 체납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임차인 1억 8,500 다 받는다. 이거는 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이러면 여기서 이걸 우리가 입찰서를 작성한 금액이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이때는 뭐 하냐?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 가는지 6억이 간다? 그러면
6억에서 내가 얼마만큼 벌겠다 생각하면 거기서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거기다가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법인명의로 살 때는 취득세, 법인세 이런 걸 계산을 다 해서 순이익을 얼마 발생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출이자도 생각하고 또 팔 때 이제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입찰 가격을 정하는 거죠. 권리 분석을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기처럼.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의 법정기일. 특히 세금이 당해세라면 당연히 우선하고 당해세가 아니라도 일반세금 법정기일 갖고 따진다. 이 압류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